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김영일 전문가 10월 주식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대응 전략을 개별주와 주력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력주, 2차 전지와 반도체, 그 가운데 배터리의 수급 분석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김영일 전문가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가주시면 되고요. 진짜 쉬운 진단, 금요일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남필상 전문가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 계시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고생하시네요.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 비중 예. 30% 19,100원. 네, 비중 30%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100원이시고요. 오늘 종가는 2.77%가 하락한 13,670원 선 기록했습니다. 요거 네. 더 매수해도 되는지 한번 좀 묻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추가 매수 여력은 있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잡았는지도 궁금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추가 매수 들어가서 비중 키워도 되는 종목인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이 PB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 6배에서 움직여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밴드 보면 이제 한 5, 6배 정도 수준. 그런데 지금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13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어떤 기대감이 10,000원 이상에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지금 이 회사 이제 그 매출 구조를 보면 반도체 이제 증착 쪽에 전구체 소재가 한 50%, 그리고 태양광 소재가 한 30%, 기타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에 이제 황화 리튬이라고 해서 그 전고체 배터리 쪽에 쓰이는 그런 그 소재에 대한 그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제 내년 상반기에 관련 그 공장이 완공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로 콜 테스트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지금 이 회사가 기존에 받아왔던 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하면 가격대가 한 7,5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BR 한 5, 6배 정도. 근데 이제 현재 13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 거는 과하다.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그러면은 내년에 2차 전지 쪽에 그 기대감을 확인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7,000, 1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제가 수급을 체크해 봤을 때도 기관이나 외인이, 특히 외인 같은 경우에 수급이 들어오는 와서 안 빠져나오고 있는데, 대략 그 목표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외인이 원하는 목표가 한 1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가격까지 가주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그 뉴스 플로우를 체크하고 사실은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쯤 되면 가격이 먼저 반영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 룸이 남아있다 판단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 19,000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26,000원 찍고 내려와서 횡보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단에서 19,000원 잡아주면 위로 뻗어가겠지라는 기대감인데, 이게 이제 차트만 보면은 좀 위험한 거죠. 그렇게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음봉, 8월 7일자 음봉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본인이 기업 분석을 해서 장기적인 이 추이,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2차 전지 쪽에 황화리튬에 뭐 경쟁력이 있는지, 사실 이런 것까지 판단이 되지 않을, 이런 거 하려면 이제 기업 탐방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던지셔야 됩니다. 이건 팔고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힘없이, 거래량 없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당분간은, 이쪽에서 어떤 그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기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은 계속 흐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쪽에 뉴스 플로우 체크하시면서
기대하는데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0% 비중이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월봉인데 주봉으로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밸류에이션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한 10,000원 정도 리바운드,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 수급까지 계산한 흐름은 한 17,000원, 18,000원. 그러면은 비중 줄여놓고 기다리시면서 6개월 내지 12개월 목표치 제가 18,000원 드릴게요. 그럼 그거 가서 물량 정리하시고, 뭐 접근하는 가격대별로 물량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정리하시고, 10,000원에서 리바운드 될 거다라는 거 가지고 추가 물타기는 이렇게 하시죠. 일단 13,000원 이탈하면 물량 절반 줄인 다음에 10,000원에서 물량 다시 사는. 근데 그 판단은 본인이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가격 갭이 좀 커서 저는 그냥 전량 그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정리하시고 그 뉴스 플로우가 다시 한번 흐를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옵션을 더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면 손실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힘들죠. 예, 근데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또 하락폭이 컸고요. 예, 그런 면에서 다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 그 자산가치, 기업 내재 가치만으로도 저는 한 10,000원 정도면 리바운드 안전하게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단지 위로는 그 24년 상반기 그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 황화리튬 그거 체크하면서 그 이슈가 터졌을 때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또 함부로 팔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발을 뺐다가 다시 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 남기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구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등의 소재를 생산하는데요. 내년도 2차 전지의 가치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지금 비중을 줄여놓으시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선, 그리고 매수 가격으로 10,000원 선을 설정했고요.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신 것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13,000원 선으로 설정을 했으니까요. 잘 가격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진스님이시고요. 오스코텍을 35,000원에 매수하시고 비중은 30% 있으십니다. 오늘 왜 내렸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오스코텍 오늘 종가가 6.55% 급락하면서 27,100원에 마감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음봉을 내는 날이 좀 많았었고요. 7월에는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오스코텍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요. 전략 세워주시죠. 예, 오스코텍 사실 뭐 저도 좀 좋게 보던 종목이었는데 흐름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수급도 좀 빠졌습니다. 그 이제 10월 말에 유럽 그 종량학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이제 비소세포암 쪽인데 그 희귀암이죠. 그 관련 전반적인 그 암 관련된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종량학계 전후해가지고 한번 그 스포트라이트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도 한번 그 단기적인 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는데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쭉 끌어올렸다가 빠지고는 있는데 중요한 그 넥라인 한 25,000원 정도 선은 위에서 이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 올 초부터의 주가 흐름에서는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반영한 다음에 이제 빠졌는데 일단 물량을 조금 줄이시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대감은 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0,000원이네요. 절반은
일단 줄이시고 3만 원에서 제가 봤을 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그 물량을 조금 더 싣고 26,000원 이탈하게 되면 안 좋다고 봅니다. 예.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다가 지금 좀, 방향을 조금 틀은 상황인데요. 이 종목이 블록버스터로서의 그 성격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고점 돌파하면서 상당히 강한 그 장기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저는 가져갈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그래도 어느 그 빨리 그 손실을 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26,000원 이탈하면 절반 정리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3만 원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추가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나머지 물량은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36,000 돌파 하면서 슈팅 나와주면 그때 한번 파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목표가는 얼마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지금 3만 원 저항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갖고 계신 물량을 지금 30% 좀 많아서 3만 원 접근하면 절반 줄이시죠. 그리고 1차 3만 원, 2차는 36,000 돌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장기적으로요? 예. 계속 갖고 갔을 때 저는 그 비수화법 세포함이 이제 3상 들어가서 그 좀 좋은 뉴스 플로우 나오면은 뭐 더블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6, 7만 원. 예. 네, 알겠습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잠재력은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정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유럽 종양학회 23일부터 시작되는 학회인데요. 여기에서 유한양행의 랭라자 관련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랭라자가 2018년에 그 기술 이전을 받은 것인데 그 랭라자의 원 개발사가 오스코텍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다만 이 나중에 이러한 부분 그 어떤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료 수령 관련해서도 조금 나눠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3만 원대에서 절반 비중을 줄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26,000원을 이탈했을 때 리스크 관리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3만 원 선의 저항을 잘 뚫게 된다면 목표 주가 36,000원 선까지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매수하신 가격에서 2배 이상의 가격까지 볼 수 있는 잠재력 확인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진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취합해보고 또 저희 채팅창에 놀러 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진단해드릴 테니까요. 종목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TV 볼륨 조금 낮춰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TV 볼륨 조금 낮춰주시고 저희랑 통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75,000원에 5%예요. 네. 오늘 이 종목이 0.74%가 하락한 67,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0% 손실 보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이게 너무 떨어져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도 되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하락이 걱정되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교체하는 게 좋을지 기다려 볼 수 있을지 전략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보니까 뭐 이렇게 단타하고 이렇게 스윙 매매하고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이 이제 그 장기 추세를 보면 원래는 PBR 기준으로 한 2배 정도 받던 종목이에요. 그게 이제 한 1.5에서 2배, 한 2, 3만 원 정도 있던 가격이 이제 올해 이렇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10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PBR 기준으로 거의 4배? 아, 죄송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PBR이 2배네요. 2배. 2배 정도까지 이제 올랐죠. 기존에 봤던 게 죄송합니다. 0.5에서 한 0.6 사이. 그러니까 이제 한 2.5배 정도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죠. 2차 전지 때문에. 근데 이익은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좀 플랫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이만큼 쏟은 거는 2차 전지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 3만 원대에서 올린 종목이다. 그럼 2.5배 정도 받았던 이 프리미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최근 5년치에 비해서 앞으로 한 3년치 이익 추이를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증대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3, 4만 원 정도가 사실은 이 회사가 원래 받던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만 원 기준으로 2.5배 하면 한 10만 원, 3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한 7만 5천 원? 예.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여기가 이제 2차 전지 밸류에이션 구간이죠. 그 아래로 좀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그 자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면은, 적정가 한 8, 9만 원 정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6개월 목표치는 한 8, 9만 원. 그리고 내년에 2차 전지 다른 쪽에서 수익이 좋아지면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익 추이는 플랫합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레이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 4배까지 그 확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PBR 확장이. 그렇게 되면 뭐 10만 원 고점 뚫고 제가 봤을 때 한 20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목표는 한 8, 9만 원 정도 보고 3년치 목표는 한 20만 원. 예.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에 내재화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일원화 전략의 가장 앞단에서 자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사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받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냥 갖고 가시면서 오히려 그냥 조금씩 사 모으십시오. 지금 보니까 비중이 작으시네요. 5%니까 조금씩 사 모으셔도 되고 단지 그건 하나 좀 체크하세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포스코의 일원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전략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탈락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상사로서의 어떤 역할만 담당하고 자원 개발은 그냥 포스코홀딩스에서 해버리면 그래도 그룹주로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좀 밸류에이션이 또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주가가 따로 놀 이유는 없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가 같이 움직이면서 2차 전지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수직 계열화가 한 그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은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으시고요. 예. 매력적인 그 가격대, 매수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추가 매수요? 네, 이렇게 조정받는 가운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을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네. 7만 5천 원인데 6만 5천 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한 3%, 그러면 한 10% 되죠. 그리고 6만 원 이탈하면 또 3% 이런 식으로 빠질 때마다 늘리십시오. 이게 무탈기가 아니고 물량 늘리기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장기적인 산업 사이클상에서
좋은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받아 나갈 거기 때문에 그 판단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물량 늘리기 전략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배터리 원재료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은 내후년까지도 전망이 플랫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2차 전지 기대감 다시 나온다면 밸류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 배터리 수직 계열화에서 만일에 탈락하게 된다면 스토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에서 9만 원, 3년치로는 20만 원 선까지 설정하고요. 6만 5천 원 이탈했을 때 빠질 때마다 비중 확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이명화님이시고요. 하나솔루션을 45,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5% 있으시고요. 계속 떨어져서 유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포트 내 종목을 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오늘은 강보합으로 34,0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지난해 9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반토막 이상으로 하락하면서 최근까지 계속 하락하는데, 이제 막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반등의 그 방향성을 계속 잡아줄지는 또 걱정되실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전략 알아볼까요? 예. 하나솔루션 지금 45,000원 지금 이제 사신 다음에 그냥 버티기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꼭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장기 흐름이 이어진 다음에 이런 장기의 저점을 이탈할 때는 이거 업황이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미리미리 이제 좀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은 좋았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하나솔루션이 여기 이익추이를 한번 보시면, EPS 고점이 3,300원인데 21년에요. 이제 내년에 그 수준 회복하고 25년 정도 되면은 거기서 한 4,800원, 예, 한 50%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21년 고점 부근인 65,000원에 대한 어떤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는 전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부분까지 다른 그 재무 지표들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부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여기 뚫렸던 저점 4만 원이죠. 요거까지 했던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예, 기술적으로 노려보시고, 지금 추가 매수는 못하지만 갖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그냥 쭉 하면은, 버티시면은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일단 물량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지금 갖고 계신 물량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그래도 이게 아래로 흐르는 차트지만 제가 봤을 때 손절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손절하기엔. 제가 손절 말씀드린 다음에 오르는 걸 제가 두려워서 그런가 보다는 이거는 더 빠져봐야, 자산 가치 대비로도 제가 보기에는 25,000원이면 거의 락바텀으로 보여져서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가시면서 4만 원 근방에서 좀 줄이시고 한 절반 45,000원 나머지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입니다. 업황이 꺾이는 시그널이 주가상 나왔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이번 반등에서 4만 원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와 비교했을 때 좀 단단한 바닥이 될 수 있는 가격으로 25,000원 설정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4만 원, 2차 4만 5천 원에서 절반씩 각각 비중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김현숙 님이시고요. LS전선 아시아 12,300원에 20% 비중 있으시다고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신 종목이신데요. 오늘 23% 급등하면서 11,3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급등세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전선주가 최근에 지난달이었나요? 수출 지표가 그 전력기기 쪽이 둔화되면서 감소하면서 좀 조정을 크게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바닥 확인한 걸까요? LS전선 아시아 전략 주시죠? 예, 요게 그 해저 케이블에 대한 그 기대가 오늘 그 리포트로 나오면서 이제 급등했는데, 이 전선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5G 그 통신 인프라 쪽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5G 관련 이슈가 제일 좀 주가 흐름을 땡겨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해저 케이블 쪽도 제가 봤을 때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키움이 오늘 보니까 13,000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고점이 13,000원에 있다 그러면 뚫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량 터진 게 여기서 터졌거든요. 그럼 여기는 저항을 기술적으로도 받을 거고, 뭐 증권사 제시한 목표가도 있으니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단기에 거래 터지면서 수급도 좋고, 문제는 이 거래량의 흐름이 이 전체 거래량을 다 소화한 거래량은 아닌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2,000원 정도 선이면은, 뭐 종가 매수하셨습니까? 지금 애매하네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13,000 도전하면 무조건 파십시오. 예.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간다. 예,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라면 무조건 13,000 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주가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그 인프라, 미국 그 인프라 쪽하고 중동 인프라 쪽하고 같이 물려서 들어가는 종목이고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 흐름이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다가 이제 300억 정도로 이제 내후년에 올라서는데, 주가는 장기 주가 흐름이 보면 오랫동안 주목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왜냐하면 리레이팅의 이슈도 있죠. 뭐 5G나 그 인프라 건설 쪽에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계속해서 연말로 가면서 이슈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도 계속 인프라 쪽 이슈를 끌고 갈 거고, 또 우리나라 쪽에서도 끌고 갈 만한 이슈가 그 뭐 투자 쪽 관련해서는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5G 쪽,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쪽 다 좋은 그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서 빠진다 그러면 분명히 이 주식은 한 10,000원 정도에서 또 반등 줍니다. 그런데 갖고 계시다가 갖고 있는 물량을 버티면서 밑에서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는 전략을 하십시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10,000원이면은 리바운딩 되니까 네. 예, 다시 사시고 30,000원 접근할 때 빨리 파시고 13,000원 예, 접근할 때 예. 빨리 파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LS전선 아시아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이슈, 미국과 중동의 인프라 정책 확대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5G 이슈와 해저 케이블 이슈가 앞으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13,000원에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면서 매도 처리를 하고 재매수 가격으로 10,000원 선을 설정했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양태진 님이시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34,000원에 20% 비중 있으시다고 합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주가가 0.51%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29,000원대 오늘 종가 29,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분 10%대 손실 있으신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 내용은 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소재 쪽에서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지 않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들 갈 때 가치는 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섹터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은 리레이팅 되니까.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싶은 종목은 아닌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4,000원 정도면은 지금 이제 좀 높게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 흐름을 버티셨는데 일단 32,000원 정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 EPS가 2020년에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온 다음에 딱히 그 회복 흐름을 보이지 않거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뭐 EPS 한 3,000원, 네, 영업이익 한 600억 이 정도면은 지금 연간으로 크게 지금 좋아지지 않죠. 작년에 700억 했고 21년에 500억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18년 보면 1,600억까지 갔었던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흐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이 반영돼 가지고 땡겨 올렸던 흐름인 거고 이 중심선이 한 13,200원 정도면은 사실은 땡겨존이라고 좀 판단하고요. 그래서 오면은 빨리 팔고 싶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28,000원 이탈했을 때는 물량 조금 줄이시고 절반 줄이시고 26,000원 이탈하면은 나머지 물량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2차 전지 쪽, 뭐 반도체 쪽 등등 해서 그 좋은 그 섹터 주가 흐름 갈 때 같이 가주면은 그때는 물량 줄이시고 차라리 예를 들면 반도체 쪽에서는 좀 더 그 AI 쪽 관련된 그 뭐 HBM 이슈가 있는 예를 들면 그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후공정 쪽에서 또 몇 종도 좀 좋은 종목도 좀 찾아보시고 예를 들면 뭐 유진테크라든지 그런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재주에 투자할 때는 기술적인 해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목표가 32,00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1차 28,000원, 2차 26,0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장금단님이시고요. 전문가님 빅텍 7,500원에 5%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빅텍의 주가가 10월 초에 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올라섰는데요. 200일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7% 넘게 오르면서 5,310원 선 종가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손실을 메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예. 지금 이 회사에 잠시만요. 제가 그 PER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적자라서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에 계속 적자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적자인데도 이렇게 오른 거는 아마 이제 그 이슈로 보여집니다. 이슈를 뭐 전쟁 관련된 그 방산주로서 이슈 가장 컸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최근 5년치의 이 흐름만 보면 이익이 크지 않아요. 뭐 21년 제일 많았을 때 7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적자니까 21년 정도의 그 이익이 나온다 한 뭐 70억 정도 나온다고 해도 7,000원 정도 이제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적정 가격이다 판단되는데 그 이상 한 1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한 8, 9,000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분석한 적이 없어서. 근데 현재는 이슈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인 이 주가 흐름에 보면 7,000원대 매물을 쌓여 있어서 매물을 한번 저항 받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단기에 보면은 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장기 수급이 아니고 단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전쟁 이슈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방산주는 단기적으로 좀 강한 그 주가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의미 없어요. 그렇게 분석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한도 내에서 기술적인 분석만 해드리면,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7,500원이면은 지금 이미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게 이제 지금 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단위 가격별로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고점 잡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개인이. 그러니까 5,500원 지금 한번 밀렸다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번 더 이렇게 쏘아주는 흐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쟁 이슈가 하루 이틀 끝나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전쟁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은 반드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줍니다, 시세를. 전쟁이 하루 이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5,500원 뚫었을 때 갖고 계신 물량의 한 20%. 그리고 6,000원 뚫으면 한 40%.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상 6,500원 뚫었을 때 나머지 물량 정리하는. 물론 이제 갖고 계신 그 매수가까지 가면 좋겠지만, 한번 보시면은 7,500원이 딱 여기 이 고점 라인을 물고 있는 정도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억지로 끌고 뭐 강하게 끌고 간다. 근데 만약에 이 주가가 이 가격대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사실 더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그 뚫었을 때 또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적자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뭐 더 올라가더라도 뭐 저를 탓하시고, 저는 500원 가격대를 끊어드렸죠. 그렇게 물량을 정리하시면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보유하신 빅텍의 매도 기회가 왔습니다. 이팔 전쟁에 따른 주가 강세에 단기 수급이 들어왔고, 이런 종목 단기 대응 필요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매물 저항 소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5,500원에서 가지신 비중의 20%를 6,000원에서 40%를 매도하시고 6,500원, 7,000원 이런 순으로 매도해 나가시면 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공략 포인트 알려주세요. 예. 지금 여전히 이제 금리 민감 시장입니다. 미국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주가가 움직이는데, 다음 주 17일 날 미국 이제 소매 판매가 있거든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하죠. 그거에 따라서 또 일시적인 영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지수가 저번 주 10월 10일 날 4%로 나왔는데, 다음 주 이제 17일 날 얼마나 나오냐? 4.5 내지 그 이상. 4.6%가 지난 9월 고점인데, 이 고점을 뚫는 서프라이징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소매 판매가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염려되니까 당연히 또 금리 인상 우려 나오겠죠. 하지만 뭐 비슷한 수준에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그냥 지나갈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8일 날 중국 3분기 이 GDP 그 예상치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한 4.5%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5% 이하면은 여전히 중국 경기에 대한 신뢰가 이제 좀 안 좋다, 꺾어지는 건 판단하고, 만약에 5% 이상 정도 나온다 그러면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구나라고 주가의 그 시장은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5% 기준으로 한번 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1,350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뭐 오르더라도 일단 1,360원에 70원 정도면은 당국도 개입할 여지가 있고 상당히 좀 저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00, 시장에서는 한 1,330원에서 1,370원 사이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주가 흐름하고 동조할 것 같아요. 주가도 다음 주에 크게 뭐 상하방으로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2,500을 한번 공략할 것 같습니다. 공략할 것 같은데, 도전한다 그러면은 2,525 정도의 저항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뭐 2,500 전후에서 뭐 밀릴 것으로 보이고, 또 일단은 한번 접었다 갈 수도 있어요. 접었다 갈 수도 있는데 2,400에 대한 지지도 제가 보기엔 강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 흐름에서 크게 이탈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 거다. 지금 뉴스플로우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국 그 수력 원자력에서 루마니아하고 2.5조 원전 설비 개선 사업 했습니다. 원자력 쪽 뉴스플로우가 다음 주도 좀 이어지면서
초중반에 이어진다 그러면 원전주 쪽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출신이죠. 나와가지고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그 반도체 설계 쪽인데, 이게 이제 27일 날 이제 상장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준비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관련해가지고 이제 팹리스 쪽 업체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서 대응할까요? 원전주는 뭐 이제 한전 KPS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종목을 정리를 사실 해왔다가 빼버렸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대형주 위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뭐 관련 네.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또 뭐 있었지? BHI, BHI 같은 종목도 있었고, 지금 제가 잠깐 한번 검색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네. 예. 이번에 이슈가 나온 한수원 관련 이슈에서 그 기사에 보면은 기업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기업 위주로 대응하면 되는 거군요. 최근이었는데 지금 오늘 주가 반응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 원전주가, 이렇게 또 오늘 기준으로 보세요. 오늘 조금 올랐던 반응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에 대한 그 모멘텀 받으면서 관련한 기업들 오늘 움직였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퀄리타스 반도체 신규 상장과 함께 팹리스 반도체 관련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장 지지와 저항 모두 강할 것으로 보는 만큼 신중한 대응 필요하겠습니다. 정은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쉬운 진단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단 못 받으신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이 이어집니다. 밤 9시에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2128-3388 지금 전화 주셔도 진단 기회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받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